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김원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손자병법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 재미있는 기념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나라의 수도였던 오늘날의 소주라고 하는데, 중국어로는 수저우라고 하죠. 소주라는 데 가보면요, 손무의 무덤, 그리고 손무의 동상이 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하철역 바로 옆에 손무 기념관이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한 200m 정도 될까요? 거기에 보이는 그러한 기념원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손자의 무덤이 있고요. 그 무덤에는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무덤을 이렇게 가꾸진 않아요. 그 옆에는 큰 대로에 20층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게 펼쳐진 광장에 한 7, 8m 정도는 돼 보이는 이 손자의 그 상이, 동상이 있죠. 물론 그 밑에는 손자가 옛날에 병법서, 손자 병법에 나와 있는 그 구절구절, 또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그 새겨놓은 그러한 그 판각도 있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또 번화한 이 거리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저런 기념원이 또 지하철에도 그 기념원이라고 하는 그 지하철 명이 또 존재하는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의 그런 시각 속에는, 또 시야 속에는 손자라고 하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손자병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도대체 지금 왜 손자병법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지금부터 2500년 전 춘추 시대입니다. 손자가 태어났던 시대는 춘추 시대 때 중국에서 가장 전쟁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춘추 시대 때는 전국 시대 때보다는 덜 전쟁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주나라가 몰락하고 수많은 제후국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흥성이 되면서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제후국들의 멸망과 생존이 거듭하는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가 존재했죠. 바로 그 전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춘추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 때의 그 수많은 제후국들의 명멸 과정을 보면서, 물론 나중에 최후의 과정에서 전국 시대 때 진시황이 39살의 나이로 진나라로 통일됐지만, 그 200개 넘던 춘추시대 때의 그런 제후국들이 최종적으로 한 나라로 정리될 때까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라는 약 550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 500여 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어, 그리고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싸움이라는 거, 정정당당하게 싸웠을까요? 정정당당이라는 말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정정, 지기, 당당, 지진.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즉 바르고 바른 깃발,
그 다음에 흐트러짐이 없는 당당한 진지를 갖춘 군대와는 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모르게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손자는 부전히 구린지병, 싸우지 않고 상대편을 이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한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손자는 전쟁은 사생지지 존망지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국가의 생존과 패망, 존재와 멸망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대한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격언에도 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처럼 그 당시에 불과 서너 살 정도밖에 안 됐던 젊은 장수였던 손자는 본인이 그 당시 중원의 각축장이었던 제나라 출신의 장수이면서 오왕 함녀한테 바친 손자병법에서 정말 날카로운 안목을 보인 책 손자병법을 지었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학자는 온 차이나라는 책에서 서양의 체스와 중국의 바둑을 비유하면서요, 바둑은 빈 곳을 공략하는 것이고 체스는 채워 있는 것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중국인과 서양인의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고로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어나 맹자나 이러한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춘추 후기 때의 지도네요. 오나라 월나라 보이죠. 손자는 오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제나라 출신이에요. 제나라 장수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러한 자가 오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오나라 왕 함녀한테 등용되어서 결국은 장수가 되었고 오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왜 손자병법을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유명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첫 번째로 최고로 꼽는 책이 손자병법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오쩌둥과 장제스, 국공 분열, 합작 얘기도 많이 했고 결국은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둘이 전쟁을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마오쩌둥이 이겼죠. 근데 그때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이길 수 있게 된 그러한 근거를 설명하는 사람 중에는 장제스는 논어와 주역을 즐겨 읽었고 마오쩌둥은 손자병법과 사마천의 사기를 즐겨 읽었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장제스는 논어와 주역을 통해서 정통 방법을 많이 취하면서 전쟁을 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 전력의 절대 열세였었던 마오쩌둥은 1만 5천 킬로를 도망을 다니면서 늘 전력의 열세니까 그걸 장정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자신이 진법을 손자병법에 나오는 구절을 응용해서 만든 16진법을 통해서 또 무장을 했죠. 즉 마오쩌둥은 늘 전략 전술로 무장을 해서 상대편을 공략하는 그러한 것을 고민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마오쩌둥이 유격전술의 기초로 삼은 16진법을 보면요. 16글자입니다. 단순해요. 적진하퇴, 적주하요, 적피하타, 적퇴하추. 적이 진군해 오면 물러나고, 적이 주둔하면 교란시키고, 적이 피폐하면 타격하고, 적이 물러나면 추격한다. 뻔한 얘기 같죠? 그러나 이 뻔한 16글자 속에서 보면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냉철한 면모가 또 보입니다. 즉, 우리는 마오쩌둥이 왜 16글자라고 하는 저 16진법, 저걸 가지고 기초를 삼았고, 단순해 보이지 않은 저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의 개편의 맨 끝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적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용병을 하되 적에게는 용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도 적에게는 먼 곳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먼 곳을 노리면서도 적에게는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잠깐 좀 더 있고요. 그들이 방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을 출격하라. 이것은 병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니 정말로 미리 전수해서는 안 된다. 맨 마지막에 공기무비 출기불의, 상대편의 허점을 찌르고 빈틈을 공격하고 상대편을 속이는 전략. 그래서 손자는 병자 궤도야 라는 얘기를 하죠. 용병이라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이치다라고 하죠. 이것은 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손자가 전략 전술을 짬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능력, 상대를 속이는 힘, 그 다음에 변화무쌍한 것을 추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21세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건 직장생활하든 아니면 조직에서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든 모든 현재의 모습에서 결국은 생존의 문제고 살아남아야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체면과 명분만 따질까요? 아니면 실사구시의 자세로 살아갈까요? 손자는 분명 싸움의 기술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자는 개편 첫머리에서 전쟁이란 나라의 큰 일이고 사생지지 존망지도 생과 사의 문제고 존재와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펴야 된다. 신중하게 신중을 거듭해서 전쟁을 해라. 그러고 나서 전쟁해야지 섣부른 전쟁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번 손자가 제시한 손자병법을 통해서 전략 전술을 가지고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